월드컵 우승 못했다? 이 새끼들 쓰레기죠. 네. 이런 거. 네. 저렇게 앞에서 10번 하면 바로 싹커기 날라오는 거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의 낯선 전문가와 호기심이 많은 저희가 함께 떠들면서 얼떨결에 유익해지는 교양 예능 토크쇼 듣기는 애니시청입니다만의 따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해주실 강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경기 뭐 본 거 있나요? 스포츠란 말이죠. 그 인싸들의 놀이문화. 인싸들이 와 하는 거거든요. 보통 최소 2명. 왜냐면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그죠? 인싸들의 문화거든. 그러면 스포츠 보는 거는 어떤데요? 저 보는 건 옛날에 농구 보는 거 좋아했고요. NBA? NBA도 괜찮았고 옛날에 농구 대잔치. 아 세대 차이 느껴지네. 그때 우리 대세였어요. 대세. 그때 우리 때는 농구 대잔치 이렇게 되게 유명했어요. 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축구공이잖아요. 아 축구공이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 뭐 좀 축구 해보신 적 기억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아 축구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남학교니까 축구나 하자 이러면은 네. 대충 골탑에 가서 대화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때 11대 11이 아니었어. 그치. 뭐냐? 그냥 몇 명이든 반반만 나뉘면 되거든. 더 많았어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냥 골탑에서 게임 얘기하는 거야. 공 오면 차주고. 차주고. 저도 약간 그런 거 뭐냐면 이제 옆반이랑 한다 그래. 근데 사람 좀 모자라. 그러면 오. 왼쪽 수비수고 오른쪽 수비수에서 서 있는 애. 야 그래도 불려갈 정도면 넌 상위급이야. 그거 불려갈 정도면 상위급이야. 아, 그래요? 아, 그 난 정도인가요? 불러가지도 않아. 난 스타일 때나 불러가지.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월드컵을 최근에 본 만큼 네. 재밌는 또 기억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축구인 만큼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애니메이션 어떤 거죠? 바로 오늘은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블루록 되시겠습니다. 뭐 만화는 많이 봤지만 이게 진짜 원작 고증이 잘 돼 있는 만화인지 아닐 확률이 또 우리 생각으로 많은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봤을 땐 또 어느 정도 또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지식을 채워줄 축구 해설가 유튜브에서 전천후로 활약 중이시죠 황덕연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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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축구 해설을 쭉 해오고 있고 피파 온라인 4 해설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현 쿠팡 플레이 그리고 이스타TV 소속 황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유명한 어디선가 분이니까. 어디서 해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8은 거짓말입니다. 진짜요? 그냥 이제 안 들어봤는데 들었다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니 근데 해설위원이나 보통 이제 캐스터분들은 얼굴은 잘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희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냥 이제 목소리만 나오다가 이제 클로징 할 때 한번 다시 나오고 그쵸. 끝! 이러니까 얼굴보다는 그래도 뭐 목소리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하죠. 또 유명한 어록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긴 해요. 아, 제가 이제 그 이제 이강인 선수 골 넣었을 때 이제 차범근부터 시작돼서 박지성이 꽃피우고 그리고 손흥민이 방해시킨 한국의 해외리그 역사 이 득점의 역사에 이강인 역시도 이름을 남깁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이벤트였네요. 근데 좀 억울하죠. 나 궁금한 거 하나. 제가 휴가를 모시다 보니까 피파 할 때 그냥 등번호 막 적어요. 손흥민 선수 막 89번. 사람들이 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등번호가 뭐 의미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가? 번호를 안 맞추면 좀 근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어요. 10번은 이제 그 팀의 좀 뭐 에이스. 그리고 이제 9번은 이제 보통 이제 스트라이커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7번이잖아요. 그쵸, 손흥민 선수 7번이죠.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뭐 마찬가지로 그 팀은 뭐 에이스 같은 이런 상징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축구 팬들은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본인이 어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번호 달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팀의 레전드가 달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 달라 하면 이제 뭐 싸대 맞는 거죠. 저 전화번호 같네 약간. 자 이렇게 또 황덕연 씨가 쿠팡 플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블루록 뭐랄까 여러분들 밈으로 많이 봤을 애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축구 블리치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축구 블리치다. 블리치가 중2병 막 엄청 많고 밈 많잖아. 블루록이 이제 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밈화된 대사가 이제 몇 개가 있죠. 그쵸. 이제 월드컵 우승 못했다? 이 새끼들 쓰레기죠. 네. 이런 거. 네. 그리고 너희들의 레벨 뭐 충분히 알아. 잘 알았다.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이런 맞아, 거. 맞아. 이런 거. 이게 애니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요소가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애니니까 오히려 과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좀 재미있게 좀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데서 막 약간 팬들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또 그럴듯한지 아닌지 황덕연 해설위원과 함께 감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거 봤을 때는 그냥 난 평범한 줄 알았어.
그냥 주인공이 좀 잘생겼네. 그냥 뭐 축구 하나보다. 아, 좀 잘생긴 편이긴 하지. 비었어. 근데 여기서 패스하는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니까요? 쏴야 돼, 패스해야 돼, 이거. 근데 저 친구가 지금 공격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때려야죠 사실. 이거는 또 때려야죠. 작가가 잘 썼네, 그러면. 네, 이건 때려야죠. 근데 패스했네 진짜로? 이거 책임져 가네. 근데 사실 넣으면 좋은데 제가 골대 맞았잖아요 지금. 네. 이런 사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아, 나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얘는 지금 공격수답지 않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타적인 공격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찬스 왔을 때 좀 시원시원하게 때리고 스트라이커는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완전 동의. 우리 미드필더 당연히 패스 줘야 되고 좋은 타이밍에 그런 걸 넣어줘야 되지만 스트라이커는 기회가 왔을 때 좀 투톱보다는 원톱 체질이시네요. 저는 원톱 좀 좋아하긴 해요. 투톱은 좀 싸움 많이 나겠네요, 진짜. 왜냐면은 서로 욕심 있는 선수들끼리 이제 했을 때 이제 그걸 감독이 어떻게 융화시키느냐 감독의 재량.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페리시치가 아우 페리시치.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어떤 축구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돼 있고 이제 그런 팀들이 많죠. 프로 산하의 이제 유스팀, 수원 삼성의 뭐 유스팀은 뭐 메탄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은 다 잘 돼 다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예. 이렇게 근데 모이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뽑아 스카우트해. 그 다음에 18세 이하 스트레이크 300명.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뭐 300명을 모아가지고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 예능은 할 수 있죠. 예능을 예를 들면 뭐 청춘 FC나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진짜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죠. 비효율적이죠. 왜냐면 스트라이커만 키우는 거잖아. 스트라이커만 키우는데 어쨌든 이게 뭐 5대5, 3대3 나눠서 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누군가는 골키퍼를 봐야 돼요.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되고. 이 시스템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자체가 스트라이커를 키운다는 거에 위배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축구하면 네. 잘하면 공격시키고 네. 못하면 너 골키퍼 봐. 여기는 골키퍼 수비수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상의 구분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한 명을 위해서 니네 299명이 희생이 되는. 그게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그 299명 중에 더 잘 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조기성 선수 원래 런볼 대표팀에서 그렇게 빛을 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늦게 이제 대표팀 발탁이 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진짜 완만하게 가다가 포지션 바꾸고 하면서 대기만성한 케이스거든요. 네. 한따까리 하는 친구들만 모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일장들 중에 누군가는 더 잘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너는 이제 일본 국대 못 돼. 선을 긋는다는 게 약간 근데 일본 국민성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좀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도다. 이거 근데 예능으로서는 이런 예능이 있다? 이 시청이 잘 나오죠. 무조건 재밌죠, 이거는. 잘 나오죠. 예능은 미쳤네. 일본에서 300명 중에 그래 1등 됐다 쳐. 이게 세카이 되는 거 맞아요, 정말로? 세카이의 톱이 되기는 이제 좀 격차가. 아니 그리고 일본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스트라이커가 좀 고픈 나라예요. 그래서 나온 만화 저는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투영된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흔히 말하는 계보라고 해야 될까요? 차범근. 그리고 이제 쭉 뭐 황선홍, 뭐 이동국, 그리고 뭐 이제 박주영. 쭉쭉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뭐 황의조도 있었고, 지금 또 이제 조기성 선수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은 딱 생각했을 때 보통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다 미드필더입니다. 미드 쪽은 좀 괜찮아. 뭐 혼다, 아니면 뭐 카가와 신지, 카가신지 맞아요. 뭐 엔도 같은 이런 선수들 거의 다 미드필더였거든요. 캡틴 츠바사가 결국 미드필더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츠바사의 영향으로 일본의 그 나이대 선수들이 미드필더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저 에고란 친구가 중간에 설명해 주는데 여기 나오네. 나오네. 국민성의 산물이다. 저건 좀 공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수비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 뭐 유효 슛 많이 쐈도로 이런 게 원조가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력도를. 경기력도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 뒷대사가 쓰레기죠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그 메시도 어쨌든 메시 이제 또 월드컵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 저거 진짜인가요? 스트라이커라면 1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내가 3골 먹히고 4골로 지는 게 좋다고. 축구는 어쨌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낙제죠. 본인이 골 못 넣어도 일단 이겨야.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렇죠. 저는 그 말에 좀 동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 이때 솔직히 말할까? 이동국 선수 떠올랐어. 우루과이전. 그때 우루과이전. 그러면 그때 이동국 선수 그래도 그 네. 스트라이커스로는 잘한 거네요. 때렸어야죠. 무조건 때렸어야죠. 뭐 사실 그때는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그죠. 그래도 때렸어야죠.
아니 299 주인공 스타트 지금 최악이네요. 원래 이제 또 만화는 이제 성장하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차근차근. 지가 멋대로 불러놓고서 권리를 아예 잃어버리게 하는 거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많이 억울하죠. 뭐 18세 이하, 20세 이하 이런 대표팀이랑 성인 대표팀은 또 엄연히 이게 다른. 아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르잖아. 뭐냐면 이제 랭킹도. 그쵸 그쵸. 저런 카포에라 같은 축구 괜찮은 겁니까? 굉장히 아크로바틱한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슛 할 때는 저렇게 하는데 오버헤드 킥이라 그러잖아요. 괜찮나요 저런 거? 아니 근데 이제 잘 차면 되는 거 아니야? 부정확하잖아요. 저렇게 차면. 잘했어 근데 저렇게는 잘했어. 그러면 10번에서 10번 다 잘해야 이제 너는 이게 시그니처구나 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해라. 근데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저대로 간다. 뭐 그렇죠. 모든 선수들은 그냥 차는 게 저렇게 아크로바틱 슛을 하는 패스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정확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분 이제 이름이 TL이 앙리네요. 네. TL이 앙리 선수를 아마 이제 모티브로 좀 따지 않았나. 아니 랭킹에 따라 반찬 부족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은 결국 식단 관리가 생명이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네.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식단이나 이런 걸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얘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이런 거를 살짝 투영을 시키지 않았나. 약간 꼰대 마인드네요. 예. 아니 1등은 좋은 음식 주고 꼴등은 저렇게 주면은 가뜩이나 실력이 밀리고 있는데 더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본의 근성론, 정신론. 예. 이거 진짜인가요? 메시 호날두가 자기 안에 괴물 키운다고 했나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시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었죠. 그 이제 로빈 반페르시시라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아스날에 있다가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이제 맨유로 가라고 외쳤다라고 하면서 맨유로 이제 이적을 한 사람이 있었죠. 괴물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를 키운 분이 있어요. 월드컵 우승과는 좀 거리가 먼 나라의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진짜? 이런 나라에서 축구할 바엔 독일 대학생들이랑 뛰는 게 낫다. 이번 월드컵 때 독일이 일본에 졌습니다. 독일 사실 굉장히 축구 약소국 아니겠습니까? 추갈못이네 작가가. 대한민국에게 월드컵에서 무너지고. 우리나라한테 졌잖아, 생각해보니까. 졌어. 국내 무대에서 이제 볼 수 있나요? 했는데 이제 저런 얘기를 했다? 어쨌든 이제 규정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다시 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축구 그만둬야죠. 아하. 이 나라에는 재패스를 받아낼 포워드가 없다. 이거. 미친 새끼죠, 진짜. 이거 미친 새끼죠. 왜요? 일단 이 친구가 좀 향후 이제 스토리 전개가 됐을 때 좀 어떨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뭐 이런 경우에는 네가 그럼 스트라이커 하든가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난 제가 제일 웃기더라. 얘가 이제 킹이죠, 킹. 나를 빛내기 위한 그냥 고글 뿐이다. 근육 캐릭터들이 예. 생각보다 이제 빨리 무너지는 게 이제 법칙 아닙니까? 보통 공격수는 사실 뭐 이런 뺏는 거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수비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뭐 요즘에는 공격수들도 다 수비 가담을 요구 받으니까. 아 그래요? 네. 내가 기억하는 스트라이커는 뭐냐면 수비 안 가. 그냥 앞에만 있어. 근데 상대방이 백패스 해가지고 수비나 아니면 골키퍼 쪽에 패스해. 그럼 중내 달려가서 그냥 골키퍼 하나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예전에 이제 그런 류의 스트라이커들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스트라이커 수비 안 하면 사실 뭐 현대 축구는 거의 포지션 구분이 없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로 게임을 해요. 나중 가면 눈으로도 확인하고. 이제 골 냄새를 맡고 본인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에 대한 이제 이 선수의 성향을 읽은 거죠. 궁금한 게 진짜 이쪽으로 있으면 왠지 골일 것 같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예측은 항상 하죠. 네. 왜냐면 그 선수의 패턴이라는 게 어쨌든 있기 때문에. 뛰는 패턴? 네, 그리고 뭐 이 상황에서는 얘가 직선적으로 갈지 중앙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팀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하죠. 얘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격이니까 네. 사이드에서 1대1로 붙으면 웬만하면은 사이드 쪽으로 몰아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삭이는 딱 보고 너 여기서 이쪽으로 패스할 거지 하고 이미 데이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얘는 감독의 재능이 있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선수들이 할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 분석관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전략 분석관들이 이제 지시를 좀 해주고 선수들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야 이걸 노렸다고? 좀 웃긴 거는 어쨌든 수비수도 아니고 얘네들은 다 골키퍼는 뭐 해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네.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어렸을 때 레벨에서는 또 다양한 포지션을 또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야가 훨씬 좁아진다. 저도 이거 너무 많이 알거든요. 앞만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우리 마치 시청자들이 보는 것처럼? 저런 류의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죠. 뭐 사비에르는 데스나 뭐 이니에스타나 한 이강인 선수도 저는 이런 좋은 시야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리고 그 분야 최고는 리오넬 메시. 갑자기 축자를.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랑 엘 클라시코를 앞두고 약간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특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중에 누군가가 언론에 누설을 하는 바람에 그게 바르셀로나 쪽에도 다 흘러 들어가서 그때 이제 무리뉴 감독이 팀 미팅을 해서 얘기를 했죠. 이 안에 쥐새끼가 있다. 너무 근데 치명적이다 그거는. 그럼 진짜 12대 10으로 하는 거예요? 저런 이제 배신자들. 예. 그럼 그 작전 어때요? 태클을 걸어서 부상시켜버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포츠맨십에 좀 어긋나는 거죠. 아 먼저 근데 그랬잖아요. 예. 아니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수 생명이 이제 끝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빌런도 있고 한 명씩 있지 않나요? 근데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죠. 좀 세게 걸고 좀 고의적인 태클을 하고 페페 같은 선수들이 좀 그랬어. 수아레즈 선수도 좀 유명해요. 수아레스 이제 물을 줘. 그쪽은 이제 거친 플레이보다는 이제 좀 무는 타입. 근데 왜 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정신적인 그런 게 있대요. 나도 모르게 물게 된다. 그래서 좀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수아레스는. 예. 이제 이런 치달 캐릭터들이 또 있죠, 축구에서. 아 근데 치달 안 하잖아. 요즘 치달 누가 해? 근데 우리나라 제일 빠른 사람 누구예요? 원래 설기현 선수가 좀 유명하지 않았나요? 치달에 언제적이야? 네, 역주행. 이게 언제적이냐고 그게. 아니 치달은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참 패스를 본인이 따라가 잡는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현실 반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네. 그 이제 스페인 구강컵 경기 바르셀로나전에서 본인이 공을 앞으로 툭 쳐놓고 앞에 이제 바르트라라는 수비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그 스로인 라인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스피드로 제친 다음에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쑥 해가지고 패스를 하는 척하면서 내가 진짜 개빠르게 달려가지고 다시 받아서 툭 쳐놓고 그냥 이 선수도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더 빠르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지른 거죠. 뒤에서 출발했는데 먼저 공을 잡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과장은 들어갔지만 이런 장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말이 안 되진 않는다. 가능하다 이거. 네. 그리고 저기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진짜 같이 뛰면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 그런 적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팀에 쌍둥이가 뛰어. 나 얘 막았는데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거 있나요? 근데 이제 현실에도? 형제 축구 선수들이 있었죠. 이제 독일에 이제 라스 벤더, 스벤 벤더라는 형제도 있었고, 그리고 같은 팀에서 뛰기도 했었고. 같은 팀에서 뛰었고. 예. 그럼 진짜 선수들이 충분히 헷갈린가요? 뭐. 아니 뭐 그러진 않죠. 근데 그 이제 정도 아니야? 아니 그리고 등번호가 있으니까. 있긴 하죠. 구분은 되죠. 근데 웃기긴 하겠다 근데. 골을 넣는 패턴을 분석해라. 여기까지는 내가 골각이다. 진짜 스트라이커들이나 선수들이 약간 손흥민존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있죠, 알죠? 있죠. 감차 여기서 손흥민이 감차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사실 이 장면도 저도 이제 이걸 봤는데 그 방정식이 있고 딱 그 포인트가 있다. 이제 이 친구는 알죠. 얘가 이쪽만큼 들어와서 아마 이제 슈팅을 때릴 것이다. 오, 킹존을 알았다.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도 손흥민 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도 딱 그 때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저 이것도 되게 데이터를 막 이렇게 때려 박으면서 방정식 이런 말을 써서 그렇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에서 이제 서술을 했는지. 우리도 손흥민 선수가 좀 살짝 이제 그 왼쪽에서 잡으면 이거 손흥민 가마차기 존인데? 감차존인데? 각이다.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석관 친구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우연히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네. 쟤는 그럼 장사를 해야겠다. 뭔가 그럴싸한 얘기가 되게 과대 포장을 잘하네. 그렇죠. 그 이제 막 몇 미터다 이런 게 이제 막 나올 네, 거예요. 아까 23m. 네. 절대 득점 사거리.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변주를 줄 줄 아는 게 더 뛰어난 선수인 거죠. 지금 이 친구도 알고 있잖아요. 이 영역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보통 이제 팀에서는 분석관들이 다 알려주고 감독이 지시를 하거든요. 네. 야, 쟤 여기 들어오면 슛하니까 얘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내 사거리 27m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대비를 했지만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이용하고. 예. 아니면 이거를 무조건 막는 게 당연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유도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 괴물 등장.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럼 공은 가만히 있는 거죠. 지만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나 아니 진짜 근데 이제 저 페인팅 동작을 통해서 이제 상대한테 혼란을 주는 거죠. 왼쪽으로 칠까 오른쪽으로 칠까. 사용 가치가 있나요? 실전성이 있나요? 시저스는 많이 써요. 많이 있어요? 선수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렇게 10번을 하진 않죠. 오도방정을 하진 않고. 저렇게 앞에서 10번 하면 이제 바로 싹커기 날라오는 거고. 그래요? 그냥 패스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쟤는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 호날두가 옛날에 저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하다가 한번 이제 싹커킥 맞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개처럼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구나. 그랬군요. 여기서 이제 마르세유 마루세유턴 와. 네. 저런 물안경 쓰고 축구 됩니까 저거?
고글 쓰고는 아마 할 수 있을걸요? 그럼 눈 나쁜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렌즈 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에드가 다비즈라는 네덜란드 선수가 그 시력이나 눈 문제 때문에 저런 류의 고글을 쓰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설마 이렇게 해서 슛을 한다고? 쟤도 아크로바틱하네. 이제 라보나킥이죠. 난 이렇게 패스하는 건 좀 종종 봤어. 근데 이렇게 슛을 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 이제 최근에 그 에릭 라멜라라는 예전에 토트넘에서 뛰었었던 선수가 네. 그 아스날이랑 북런던 더비 때 저렇게 라보나로 골을 넣었죠. 라보나요 이게? 네, 라보나. 로빙 아닌가? 로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로빙으로 넘어간 건데 동작 이렇게 동작. 이렇게 하는 걸 라보나킥이라고. 아, 하거든요. 라보나키. 네. 맨날 치달만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패턴이 읽힌 거죠. 지금도 얘기하는 게 치기리는 어쨌든 공을 쳐놓고 얘가 치다를 할 거니까 네. 미리 그 위치에 가서 자기가 이제 커버를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리턴 내주면서 다시 치고 가라. 발상이 되게 2차원, 3차원적이네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보는 거죠, 저 친구는. 미드필더 상 아닌가요? 좀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미드필드 성향에 좀 가깝죠. 이타적이고 패스 많이 하고. 흐름을 읽고. 저런 미드필더가 골까지 잘 차면 완성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 그럼 이제 메시가 되는 거죠. 어. 네, 그럼 리오넬 메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하면 되잖아. 왜 제발 이렇게 해줘 이러는 거야? 말하면 들려서? 그 이제 애니메이션의 설정. 말 안 해요 실제로 아니면 그냥? 아니 하죠. 축구할 때 말 안 하면 혼나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가 어쨌든 축구의 기본.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같은 이제 그쪽이면은 상대방도 듣잖아요. 듣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이제 상대방도 본인 얘기하느라 이게 신경을 많이 쓸 겨를은 없어서. 아, 그래요? 근데 나를 느껴라 이것도 저는 완전 현실성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훈련에서 수차례 저런 걸 맞췄기 때문에 내가 이쯤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은 반대쪽에 내 동료 누군가가 들어가겠지? 라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는 있어요. 어느 팀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이 넘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근데 아까 잡생각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골 넣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면 생각 많이 안 하고 본능대로 때리는 것도 괜찮다. 그냥 때려보고 일단. 그러니까 약간 몸이 기억하는?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네. 저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공차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몸에 밴 거죠.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 삼바 축구. 그리고 얘도 결국 지금 발리 때렸잖아요. 그냥 그죠, 그냥. 안 잡고. 이것도 생각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오니까 때린 거죠. 바로 후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린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은 하겠죠. 이거 발리로 때려야겠네. 근데 이제 많은 생각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는. 한번 꺾고 차면은 이제 난리 나니까. 그렇죠. 뭐라고? 우리 잡밥끼리 싸우고 있던 거야?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였네요. 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이라는 걸 해야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풋살이네요, 3대 3이면. 실제 축구 과정에서 훈련은 3대 3까지는 아니고 한 뭐 8대 8이나 좀 더 좁혀서 하는 경우 있고. 아 그래요? 네. 야, 알고 보니 200등이 아니었던 거야. 나 좀 치는데? 명대사. 명대사 나왔다. 자기는 월클 리그에서 뛰고 이래요. 하부 리그들이랑 붙게 됐어. 진짜 좀 그래. 노잼이야. 노잼이야. 그만한다 니네랑. 이런 사람 있나요 진짜? 그 선수 중에? 뭐 없진 않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있는데 말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있는데 말은 안 하겠죠. 아, 저렇게 앞에서 아니 저 쓰레기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네. 비매너잖아요. 저런 게. 축구는 전장이라는데요. 이건 틀린 말인가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을 든 병사 앞에서 등을 돌렸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저거 이제 좀 과한 비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전쟁터처럼 되게 격렬한 스포츠잖아요. 축구가. 아, 그렇죠. 저 친구는 이제 나는 그동안 걸어온 길이 험난해서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나 봐. 어차피 또래거든요. 또래예요. 같은 나이 때.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동나이 때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랄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중이병이 좀 걸린 네. 애다.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건 알겠고. 어. 네. 아, 이토시 린. 이 친구가 이제 1위구나. 근데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 패스는 실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축구에서 핵심이죠. 저 트라이앵글 구도 3명이서 패스하는 거. 유기적으로 패스하고 위치 바꿔가고 이런 거는. 근데 지금 또 얘는 열받는 거야. 왜? 또 조직 축구하네. 아, 조직력을 승부하면 안 되는데. 또 조직력이야 지금. 화나는 거야. 일단 딱 랭킹 1위는 역시 이제 좀 어시스트를 잘할 줄 아는 애를 데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어차피 골은 내가 넣으니까 패스 잘하는 애를 저 넘긴 거야. 그래서 얘네는 둘 다 떨어져서 이제 2대2로. 그죠? 근데 털리고 나서 좀 정신이 들었나 봐. 그렇죠. 오프 더블 아주 중요하죠. 공 없을 때 움직이는 게 그냥 자기 자리 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패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많이 움직여줘야죠. 공을 안 잡고 있어도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비 한 명을 이렇게 달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그 공간을 또 다른 누군가의 이제 동료가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프 더블 움직임은 되게 중요하죠. 오히려 공 갖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잖아요.
그쵸. 평균적으로 공 소유하는 시간이 거의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3, 4분 정도밖에. 3, 4분. 90분 동안에? 3, 4분도 길어요. 저 원터치 패스로 툭툭툭 돌려놓는다고 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1초 이렇게 소유하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 발에 닿는 시간은 되게 짧네요. 네. 근데 진짜 근데 저렇게 따지면 사실 국가대표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팀으로 다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에요? 시너지가 제일 잘 그쵸. 나거든요, 클럽 그러면? 팀으로 나가는 게 조직력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좋죠. 그죠? 네. 거기에 한두 명 정도만 섞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잘 중동 팀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 뭐 사우디나 네. 뭐 카타르 같은 특정 팀에서 선수가 차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의도는 아닌데 네. 잘하는 선수들이 어쨌든 좋은 클럽에 몰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사우디 이쪽 선수들은 사실 해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뭐 A라는 클럽에서 뭐 10명이 발탁되고 네. B라는 클럽에서 8명이 발탁되고 그러면 이제 조직력적인 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아, 그냥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말 들어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맞춰서 하자, 팀플레이 하자는데 싫다 그러니까 그럼 그걸 이용하자. 그러니까 실력과 카리스마로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죠, 이거. 아, 내가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말 들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야, 닥치고 패스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돌발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성공하면 감독은 좋아하겠지. 근데 싫어하는 감독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뽀록이잖아요. 감독이 볼 때는 그거 평상시에 성공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같은 감독들은 엄청 싫어하죠. 그렇게 하는 걸. 골 넣어도 결과가 좋아도 결과가 좋아도. 그러니까 물론 토너먼트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리그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저는 텅 빈 승리보다는 꽉 찬 패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토너먼트는 뭐 지면 땡이지만. 네, 근데 어쨌든 리그나 이런 건 과정이 좋아야. 길어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지금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하던 말이 뭐냐면 제가 야, 너 네 맘대로 해. 내가 이용해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패스해. 그러니까 그 원피스 그 이제 패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쫄아버려서 패스해버렸어, 진짜. 이젠 좀 스트라이커 같은데? 완성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을 부려먹기 시작했어. 미드필더스러웠다가 이제는 이제 스트라이커처럼 변해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사람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납득을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나 열심히 안 했어. 대충 한 거였음. 뭔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해? 게임 가지고. 그거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좀 많이 해봤는데. 저도 지면 그렇게 케어합니다. 아, 고작 게임 가지고 뭘. 그런 사람에겐 1mm도 관심 없대요, 그런 쓰레기는. 선수들이 진짜 졌을 때, 아, 괜찮아, 괜찮아. 한 경기일 뿐이야. 아, 이러면 난 별로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난 아니면? 별로야. 근데 리그면 그런 식의 멘탈 관리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주장이다. 화도 좀 내고. 이게 팀이야! 있잖아, 그거. 이게 팀이야. 이게 그래, 팀이야? 이게 팀이야. 띵보에. 우리 명보님 그 라커룸 어떻게 보셨나요? 영경님,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님을 저도 이제 어째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뵈니까 제가 선수인데 만약 그렇게 한다? 오,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 아우라가 있어요. 홍명보 포스가 감독님. 지금 이거야, 완전. 네. 호랑이 포스. 아까 졌던 팀이랑 다시 붙는 거예요? 이쪽 이제 린 저 친구가 이제 약간 끝판왕 느낌이죠. 백스핀. 뭐야? 아니, 백스핀으로도 패스를 해요? 아 근데 저런 건 너무 흔해요. 흔해요, 저게? 네, 저건 너무 흔해요.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백스핀으로 패스하면?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 백스핀을 통해서 얘가 뛰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퍼터가 좋아지는군요. 그런 느낌이죠. 퍼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칠 수 있도록. 칠 수 있도록. 네. 바닥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키를 이용해. 키가 큰 선수의 장점을 잘 이용한 거죠. 아니, 이거는 예측 못했을 거야. 왜냐면 아군공을 뺐는데 이거 돼? 아니 뭐 안 될 건 없는데 저런 플레이를 하면 욕 먹죠. 예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한번 그 이과인이 슈팅하려는 거 이상하게 뺏고 들어갔다가 왜 저기서 호날두가 나오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 넣긴 넣었어요, 그거? 못 넣었어요. 자기 자신의 거울을 깨는 거네? 괴물에게 의지하지 말자. 원래는 이런 프리스타일이 이 친구의 이제 그거였는데. 약간 삼바 축구 같네요. 예. 저는 저런 거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의 개성을 저렇게 좀 잘 키워줘야 된다고 봐서. 이럴 때 영리한 반칙 어때요? 영리한 반칙은 좋죠. 손으로 잡았잖아. 이거 반칙이라고 찍으면 근데 이제 실제 축구에서 저렇게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반칙하면 퇴장이죠. 한 80분쯤이야.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1대1의 골키퍼랑 퇴장 목숨 걸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 도박을 해야죠.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 불렸네. 이사기를 데려가네.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이제 함께하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일본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야 너희들 우리 얘네 대표를 합숙 좀 해. 그럼 이제 그럼 제가 왜요? 아니 이 친구들은 어쨌든 그 나라에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일 텐데 지금 보니까 대체 뭐 브라질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도 이미 많겠네? 아, 그러네. 웬만한 돈으로 안 움직이겠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됩니까? 이게 승리할 각이 있어. 심지어 얘는 포지션도 다 꼬였는데? 전부 스트라이커인데? 이게 이기는 게 말이 돼? 축구는 또 모르죠. 붙어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저 연령대, 그러니까 저 18세, 20세 저 나이는 생각보다 격차가 커요. 한 살 한 그렇죠. 살이. 진짜 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20세 이하 국대 자리에 강탈할 수 있다. 야 니네 18살 11명. 그러니까 야 너네 지면 블루록 해체하고 이기면 너네 20세 줄게. 왜냐면 이제 그쪽 자신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되겠냐고, 20세부터 그게. 어떻게 이기냐 이런 건데. 그 스포츠 토토 건다고 생각하면 어디 걸 거예요? 20세 걸죠. 아 무조건 돈이 복사가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포워드 11명으로 게임하겠다고? 골키퍼도 없는 놈들이? 골키퍼 누가 하냐고 얘네가 이겨도 문제예요. 이기면 이제 일본 연령별 대표팀의 근본적인 그 실력에 대한 의구심이 에이 제기됐어. 대전에다 그거 이거 이겨도 문제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겨도 문제야. 이토시사. 아까 걔네. 아까 걔네. 건방진 친구. 레알 뉴스에서 뛰었었다는. 조졌다. 어떻게? 이 나라에는 나의 패스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블루록엔 있겠죠. 블루록엔 있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군요. 너무 아쉬워. 이러고 이제 U20은 만화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3기가 만드는 중이라고 제작 발표가 뜬 걸로 알고 있어. 진짜요?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야. 헷갈린 게 아니라 나올 겁니다. 근데 블루록을 좀 이제 봤는데 강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축구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고 사실 소년 만화 일종으로 보는데 작가의 어떤 예능 기획력 미쳤다 이 블루로. 그 연출이 돈이 참 많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볼만 난다 이 느낌 들었어요. 보면서 좀 느낀 게 저는 이 만화가 아예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11명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나? 근데 또 어느 정도 원작 고증도 실제 축구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요소들은 있었어요.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거리 계산해가지고 존 이런 거는 충분히 있고 그 치달 스포 해가지고 이 안에 쥐새끼가 있다. 이것도 싫어했고. 네, 그런 거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강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구는 장치고 소년 만화다. 저 여기에 100%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삭이라는 그 주인공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축구 장치가 허무맹랑한 게 대다수지만 그 요소에는 실제 축구에도 이런 게 있다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는 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뼈대는 만들어진 네. 허무맹랑한 얘기다. 네, 맞아요. 감상평 얘기하셨는데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일단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챈트 두 번째 왔어요 오늘. 언제 예전에 이제 최강 캐스터님이랑 그 피파 이제 본가 쪽 중계를 하러 한번 여기 왔었고, 피파. 피파 시리즈 왔었고 이번에 이렇게 콘텐츠 촬영은 처음인데 저는 일단 무겁지 않아서 좋았어요. 제가 딱딱하게 대본 플레이하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제 강키님도 이제 해설하시고 하니까 되게 우리는 대본 없이 그런 자유로운 방식으로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방이 더 편해요. 그냥 제가 되게 프리하게 그리고 되게 편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놀러 갔으니까요 저희. 물론 보니까. 내가 그냥 애니 보면서 내 지인들이랑 네. 뭐 이거는 이런 장면인데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이런 거 같다. 그냥 좀 얘기하면서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촬영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기는 애니 시청입니다만 6화 또 블루록 편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네.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제 마지막 촬영이에요, 강피님. 6번의 애니와 이제 6번의 촬영이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좀 감상평. 사실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팬분들의 관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정식 어떤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도 뭔가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자리와 더 좋은 작품으로 이 자리에 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청자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것도 저희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기 오시는 그 분들도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스트 분들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또 즐겨봤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유익한 애니메이션이 또 있고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특이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